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미국의 분쟁 중지 협정 카드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또 나아가 미국이 어디까지 중재가 가능하고 한일 갈등은 결국 해결될 수 있을지 등입니다. 취재기자와 현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미국이 중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원래는 미국이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이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죠. 예. 또 한일 간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중재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한일 정보 보호 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상황이 변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 한일 갈등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부가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해서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삼각 안보를 이제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섬니아, 한국이 깨겠다고 그러는 데서 나오는 어떤 위기 의식. 미국이 나왔다는 건 굿뉴스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태국에서 열리는 ARF 포럼에서 이 안보 포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서는 중재 포석을 놓기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분쟁 중지 협정이 그 전에 맺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이 소식이 들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 분쟁 중지 협정 관련해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선 보도에서 보았듯이 이 로이터와 아사히 신문 등의 외신 등의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상 미국이 이미 물밑 중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 열리는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일 또 혹은 그 다음 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이 한미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떤 결과도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정이 실패할 가능성에도 그래도 대비는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고요. 정부는 예산과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찾고 또 정치권은 입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가 이번 주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략 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보시고, 일본의 수출 기업이 자율 수출 기업이면 여전히 이제 포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개별화가 될 때는 서류가 앞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지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1,100여 개 품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적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 이게 바로 초동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